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웅아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듣기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찾아와 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아비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굉장히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전 늘 똑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톡톡 쏴야지 웅아비님인데 괜찮으세요? 네,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요. 이따 이제 바로 이제 기리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자, 렛츠가. 기리십니다. 웅아비예요. 불비님께서는 제 사업했던 거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대부분 알고도 계시죠?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이제 근데 사업하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런 와중에 아는 거래처 대표님께서 네.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잠깐. 네네. 이제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업하다가 직원이 되면은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오너에 있다가, 예.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 우연찮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어요. 공정업계로. 그래서 좋은 기회도 와서 바로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다시 차리는 게 좀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서 일하고 직원들도 다 재택으로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죠. 뭐 회식하거나 그럴 일이 없지 않은 이상. 그리고 지금 와이프도 해당 분야에 발을 담고 있어서 이 기회에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를 포함한 4명이 회사 구성원인 거죠.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 가명을 정할게요. 한 분은 민지, 별로 중요한 분은 아니고, 또 한 분은 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영이라는 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직원을 들이고 나서 초반에는 일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초반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그래도 무난히 잘 되고 있었고,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신경조차 안 쓰는 시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와이프도 그렇고 너무 일만 한다. 이게 직원인지 그냥 같이 협업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좀 챙겨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전화로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한 번씩은 일적인 대화 말고 소통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막상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편하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사적인 대화를 조금 편하게 유도를 했어요. 네. 요즘 취미가 뭐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뻔한 말들 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는 말이 거래처에 누가 말이 싸가지가 없다. 못 배운 년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문제는 영희 씨인데 사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자기 집안 이야기, 남자 이야기, 나이가 실제로 저랑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차 싶었죠. 좀 너무 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도 그런 사적인 얘기가 오가게 되면은 조금 부작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크게 될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한 날에 전화로 일적인 얘기 하다가 사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딥하게 가는 거죠,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또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제가 듣기에 그렇다. 우리는 일적인 관계다. 난 대표다. 이럴 순 없잖아요. 드라마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준 날이 있어요. 네. 핵심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4천만 원 대출값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대출 있어요. 내가 더 많은데 그럴 수 있지. 돈 달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 그러냐. 그럴 수 있지.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면 4천만 원은 사실 금방이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인생도 줄게 이랬죠.
그랬더니 뭐 자기가 4천만 원 빚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네. 이상한 걸 많이 봐왔다, 어릴 때부터. 대표님께 처음 말씀드린다. 뭐 당연히 처음이겠죠, 저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냐, 이상한 것을 보는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 그냥 말 안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제 성격 아시나요? 아,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리고 몸을 많이 다쳤다. 너무 힘들었고, 희한하게 가족들끼리도 별거 아닌 일, 그리고 일이 좀 희한하게 꼬여서 가족 간의 관계도 되게 상당히 많이 틀어지고, 각자 살게 되고, 자기 몸도 너무 많이 아파서 이거를 자라나서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자기 판단 기준 하에 신병인 것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려 했는데 자기가 버티다 보니까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여동생한테 갔대요, 그게. 뭐 그렇게 되는지 시스템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는데, 여동생도 어린 나이에 그 언니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신 받다 보니까 일이 한두 개씩 꼬였나 봐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돈도 자꾸 빚을 지게 되고 막 희한하게 일이 꼬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 탓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생이 무당이다. 오. 근데 문제는 무당이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올바른 뭐 신어머니, 신아버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아버지가 있었는데 내림을 해주는 과정에서 4천만 원이 든다고 했대요. 아, 그 빚이구나. 네. 근데 자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동생 도와줬네 이해했는데, 그 신아버지라는 사람이 4천만 원을 들고 떴다방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듣고 안타깝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동생은 지금 현 상태가 내림도 어중간한 상태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 혼자 기도만 주구장창 혼자 하고 있다.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그러니까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4천만 원 얘기를 들었잖아요. 돈 달라는 소리잖아요, 간략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주냐, 어떻게 도와주냐 했더니, 저는 이때까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상 돈을 좀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이쪽에 가까운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직원분이. 네. 영희 씨가. 심지어 제가 돌비공포 라디오 예전에 시참을 조금 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오, 예. 어떻게 안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사적으로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거죠. 네. 근데 뭐 제가 무당은 아니니까 딱히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영희 씨가 대뜸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동생이 기도하는 신당이 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혼자 다 이겨내다 보니까 애가 좀 무섭게 변했고 점점 좀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속으로 내가 왜? 솔직히 뭐 속으로는 그랬지만, 아니 아는 친구나 사촌이나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랬어요. 좀 돌려서 거부를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좀 속사정이 마땅치가 않았나 봐요, 이분이, 영희 씨가. 그래서 제가 성격상 또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또 이렇게 탁 못 쳐내요, 제가. 직원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가줄 수는 있겠다.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가 보기나 하자. 그러니까 오지랖이기도 한데 이게 성격이 원래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어디서 이렇게 만나기로 해서 제 차를 타고 이 영희 씨랑 만나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부평이더라고요. 예. 조금 흔한 빌라더라고요. 좀 오래된 빌라 있죠. 그런 곳 지하였는데, 당연히 약간 지상보다는 습하겠지만 지하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분위기가 많이 꿉꿉했어요. 오.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발 딱 입구에 들어서면 뭐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당시에. 오, 예. 돌비님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는데 번지점프 때 올라가면은 뛰기 전에 그 긴장감 있잖아요. 오, 예. 한 발만 딱 내딛으면 떨어진다.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문 앞에서 영희 씨가 이제 들어가길래 저 들어갔죠. 거실에 약간 오래된 형광등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흐릿흐릿하고 칙칙한 분위기였어요. 낮이었는데도. 영희 씨가 이제 작은 방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여기라고. 동생 여기 있다고. 그래서 방문을 딱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틈만. 열려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리로 오시라 하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영희 씨 이거 동생분 주무시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그냥 문을 열더라고요. 예. 근데 돌비님 제가 지금 돌비님이랑 같은 나이잖아요. 네. 그동안 적지 않게 제 경험 시참했었고 맞아요. 귀신도 간헐적으로 봤었다고 시참한 적도 있고 맞죠? 근데 제가 진짜 이 나이에 이거 보고 그냥 한국 떠야겠다 생각까지 했어요. 잠깐만. 예. 문을 열었는데 예. 차라리 귀신이었다면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였는데 사람 그 요가 자세 있잖아요. 팔다리 뒤로 해가지고 쫙 하는 거 뭐죠? 그거 필라테스 자세라고 그러나? 동생분이 이상한 한복을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 꺼진 방에서. 드라곤 같이? 네, 드라곤 같이. 맞아요. 그걸 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기괴해요. 그거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 필라테스다. 이거는 이 사람은 전문가다. 프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라테스 프로다. 이분은. 속으로 그렇지. 엄청 대냈어요. 현실 부정을 한 거죠. 저 나름대로. 예. 근데 필라테스를 왜 한복 입고 하냐고. 그래서 계속 되뇌인 거예요. 정신 차리려고. 멍뚱하니 서서 제가 그걸 보는데 말로 설명 못해요. 실제로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도망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경고가 막 울리는 거예요. 머리에. 이건 직원이고 나발이고 가는 이건 켜야 된다. 그리고 돌비님한테 연락해서 시참하자 이거는. 예. 그 생각 막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상황에서. 예. 막상. 그 와중에 또 영희 씨 표정을 보니까 약간 울먹이면서 표정이 내가 말한 게 이거다 표정. 나도 무섭다. 예. 그 표정을 보는데 도망을 못 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유연하시네요 이랬어요. 폴더처럼 접혀 있었거든요. 거의 그 자세로. 허리가 어떻게 그렇게 접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떡하든 그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영희 씨가 이제 방에 있는 불을 탁 켠 거예요. 방에 있는 불을 켜니까 동생분이 이제 몸을 슬슬 추스리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희 씨가 이제 저한테 여기 앉자고 그래서 동생분 마주보고 앉았어요. 동생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되게 바싹 말라있고 누가 봐도 눈에 초점이 없고 사람인지 이게 그냥 형태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영혼이 약간 빠져나가 있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동생분이 말문을 열더라고요. 언니가 말했다고 들었다.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친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보고자 혼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막 몸이 뒤틀리고 몸이 내 거 같지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든다. 그러니까 결론은 언니한테 들었는데 그쪽과 가깝다고 들었는데 아시는 혹시 유망하고 덕이 높으신 저를 인도해줄 무당분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달라.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줄 분이 나는 너무 절박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민도 아시고 저도 무당분을 알아요. 더러 집안에서 그 칠갑산 분도 있고 네. 딱 확정적이게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무당분들 당사자분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함부로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무당 있다. 믿고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섣불리 확답은 못 드린다. 예. 영희 씨랑 언니분과 같이 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는 사이니까 제가 알아는 보겠지만 제가 어떻게 확정적인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맞아요. 함부로 해서도 네. 안 되고. 네. 그래서 나와서 영희 씨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동생분은 못 나오시고
단둘이 그냥 영희 씨랑 간단히 식사하고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당시에는 혼자 살고 있어서 이제 살면서 여러 말 듣고 무당분들이 조심하라 하는 것도 많이 듣고 배웠고 하니까 네. 괜히 좀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좀 어깨 좀 털고 사람들 많은 곳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조금 짜증나는 일을 집에서 겪게 돼요. 꿈인지 현실인지 무언가 계속 겪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일단 잠에 들어요. 방에서. 가인은 아니에요. 잠에 든지 안 든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에 화장실 휴지걸이 있잖아요. 그 은색으로 쇠로 이렇게 덮개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휴지를 빼다 보면 가끔씩 손톱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쇠니까 이렇게 타닥타닥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방에서. 쇠 소리 타닥타닥 이런 소리, 딱 휴지걸이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화장실 가는 길에 복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이제 제가 자는 방을 나와서 왼쪽 코너를 돌면 복도 형식으로 쫙 돼 있고 복도 끝에 좌측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너무 짜증나니까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저도 무섭지만 가보는 거죠. 일단. 그래서 왼쪽 코너 돌자마자 화장실 앞에서 뒷모습으로 걸레질할 때 그 자세 있죠. 바닥 닦는 자세. 바닥 닦는데 뒷모습이 보여요. 여자예요.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는 자세니까 그 뒷모습이니까 딱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뒤태가 딱 보여요. 그 몸매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예. 자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그거 딱 보자마자 이거 못 꼬였구나. 전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 예.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엉덩이를 깠어요. 제가 실제로 두세 대 이렇게 걷어찼어요. 아름답지만 찼어요. 이거 아닌 거 아니까. 그러면 사라져요 그게. 근데 또 저도 한성격하니까 그 꿈속에서 어디서 막 이러면서 화장실 막 찾아요. 그 여자를 제가. 예.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요. 키득키득 대는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화장실에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실에서 들리더라고요. 거실에서 들리니까 열이 뻗치니까 화딱지 나니까 예. 화장실 나와서 거실 쪽을 가겠죠 제가. 그러면은 화장실 나와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긴 검은 한복 입은 한 15살? 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광대까지 닿을 정도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제가 열받아서 때리려고 달려가면서 깨요 항상. 이거를 일주일 전혀 1%도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겪어요. 잠만 자면 완벽히 똑같이. 그래서 제가 힘든 일 겪다 보니까 영희 씨 동생분에 관련된 일은 잊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영희 씨 관련된 동생분 이야기로 무당분한테 컨펌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안 도와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겪으니까 한번 찾아갔어요. 아는 무당분을. 제가 힘드니까. 칠갑산 분이에요. 지금 칠갑산에 안 계시는데 네. 지금 계시는 곳으로 연락해서 찾아갔는데 제 문제 때문에 그분 딱 신당에 들어가는데 저보고 어쨌든 또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분께서 근간에 한 달 정도 있었던 일을 정확히 다 말을 해보라는 거죠. 저한테 상세하게. 사이가 사이다 보니까 진짜 뭐 있는 얘기 다 했죠. 그 직원분 영희 씨 얘기부터 그 동생분 얘기부터 해서 제가 겪는 일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그 동생분이라는 사람이 모신 신이 지금 제대로 안 와서 어중간하고 힘든 상태다. 신도. 그 당사자인 동생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를 보고 그 신이라든지 그 동생분은 봤을 거다. 예. 내 기운도 묻어 있을 테고 너한테 간헐적으로 나를 떠나 너가 아는 좋은 분들 기운도 분명히 묻어 있을 것인데 그거를 보고 너를 보고 너 성격상 쉽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너가 나를 찾아오게끔 그쪽 신이 장난을 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도와줄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나는 강요는 안 하지만 너 선택하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를 만나게 해줘라.
좀 딱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칠갑산 이분은 제가 오랫동안 믿고 있는 분이고 오래 지금 믿음도 있잖아요. 영희 씨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난 조금 안 좋은 일을 그 영향인지는 솔직히 나는 모른다. 확답은 없지만 동생분 만나고 와서 나는 이런 일을 겪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확실한 건 아니 미안할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겪어서 내 일 때문에 내가 아는 무당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 무당분이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 그래서 혹시나 동생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만날 생각이 있다면은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연락처 들어서 두 분이 만나셔서 구술했나 봐요. 구술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구술 뭐 또 지정된 날짜에 해야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굿하기 전까지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꿈 있잖아요. 그걸 계속 겪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칠갑산 그 무당분께서 언제 구술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구술하는 날짜를 들었고 제가 실제로 그 구술하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뭐 굿하고 막 울고 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조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하다가 뭐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생분이 언니랑.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그 뒤로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한 2달 정도 된 일이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스토리고 일이지만 그 일 있다고 해서 뭐 직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럴 생각이면 도와주지도 않았겠죠. 같이 일하고 있고 예. 조금 안타까운 일인 거를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야, 그래도 해결이 그나마 얼추 돼서. 두 분은 네.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야,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중간중간 유머를 어떻게 이렇게 무겁게 섞죠? 무거웠나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유머로서 한 거를 넣어주신 건데, 그거를 무겁게, 여기 웃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제가 겪었던 거를 실제로 어떤 생각했는지 그냥 저는 전달 드린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웅하빈님만의 스타일이 변함이 없네요, 확실히. 아닙니다. 네, 변함이 없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웅하빈님. 감사합니다. 네. 자, 웅하빈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이제 직원분이랑 같이 겪었던 이야기네요. 네, 굉장히 또 웅하빈님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웅하빈님은 너무나 재밌으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같이 함께 들려주시는 분이죠. 아직도 웅하빈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유튜브에다가 돌비 웅하비라고 검색하시면 여태까지 또 참여를 하셨던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